시장 수급을 보다 보면 이상해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물 주식을 많이 팔았는데 같은 날 코스피 200 선물은 오히려 크게 순매수한 것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좋게 본다면 현물도 사야 하는 것 아닐까요? 반대로 시장을 나쁘게 본다면 선물도 팔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핵심은 현물과 선물의 역할이 서로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먼저 현물과 선물의 역할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현물에서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실제 주식을 사고 팝니다. 어떤 종목을 보유할지, 얼마나 보유할지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조정합니다. 반면 주가지수 선물은 코스피 200 같은 시장 지수를 기초로 한 계약입니다. 선물을 이용하면 수많은 종목을 하나씩 거래하지 않고도 시장 전체에 대한 노출을 빠르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외국인이라도 현물과 선물을 서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순매수했다고 해서 그 물량 전부가 새로운 상승 베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전날까지 선물을 대규모로 매도해 놓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매도 포지션 일부를 다시 사서 청산하면 오늘 수급 화면에는 외국인 선물 순매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롭게 강한 상승 포지션을 만든 것이라기보다 기존 하락 포지션을 줄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 순매수라는 장일 숫자 하나만으로 외국인의 방향 전망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이 현물을 팔면서 선물을 사는 또 다른 이유는 포트폴리오 조정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특정 대형주나 특정 업종의 비중은 줄이고 싶지만 한국 시장 전체에 대한 노출까지 같은 폭으로 줄이고 싶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부 현물 주식을 매도하고 줄어든 시장 노출의 일부를 코스피 200 선물 매수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즉 현물에서는 종목 구성과 실제 보유량을 조정하고 선물에서는 시장 전체에 대한 노출을 별도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물 매도와 선물 매수는 서로 모순이라기보다 하나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조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선물을 사용할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빠르게 시장 노출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 기관 투자자가 수십 개 또는 수백 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장 전체에 대한 위험을 빠르게 늘리거나 줄이려면 각 종목을 일일이 사고 파는 것보다 주가지수 선물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쉽게 표현하면 현물은 포트폴리오의 구체적인 종목과 비중을 조정하고 선물은 시장 전체에 얼마나 노출될지를 빠르게 조절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과 선물의 방향이 항상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현물과 선물 사이의 가격 차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편에서 설명했듯이 현물과 선물의 상대적인 가격 차이가 커지면 두 시장을 반대 방향으로 거래하는 차익 거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물이 현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다면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파는 거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물이 상대적으로 싸다고 판단되면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거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현물 매도, 외국인 선물 매수 라는 조합이 나타났다고 해서 외국인이 한국 시장의 상승을 강하게 예상했다고 바로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현물과 선물 사이의 가격 관계를 이용한 거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물에는 현물과 다른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만기입니다. 선물 계약은 계속해서 같은 계약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기존 포지션을 유지하고 싶다면 만기가 가까워진 계약을 정리하고 다음 만기의 선물로 포지션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를 롤오버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특정 선물 계약에서 큰 매수나 매도 수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새로운 상승 또는 하락 전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포지션을 다음 계약으로 이전하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제 화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형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현물 마이너스 1조 원, 외국인 선물 플러스 1조 원. 이 숫자를 보고 외국인이 상승을 예상한다고 바로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한 해석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선물 주식을 줄이면서 선물로 시장 노출의 일부를 보완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물 매도 포지션을 일부 청산했을 수 있습니다. 셋째, 현물과 선물 사이에 가격 차이를 이용한 거래일 수도 있습니다. 넷째, 만기와 롤오버 과정에서 포지션이 이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수급 숫자는 무엇이 발생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이고 그 숫자가 왜 발생했는지는 추가 데이터로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 현물과 선물 수급을 볼 때는 최소 5가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첫째, 외국인이 실제 현물을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봅니다. 둘째, 선물은 현물과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선물 미결제약정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봅니다. 당일 선물 순매수가 나왔더라도 미결제약정 변화까지 보면 새로운 포지션이 만들어지는지 기존 포지션이 줄어드는지 추가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결제약정 하나만으로도 매수와 매도의 정확한 목적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넷째, 프로그램 매매가 현물 수급과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자금 흐름에 부담을 주고 있는지도 봅니다. 그리고 만기에 근처라면 베이시스와 롤오버 영향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하세요. 외국인이 현물을 판다고 해서 외국인 전체가 무조건 시장 하락을 예상한다고 안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선물을 순매수한다고 해서 외국인 전체가 상승에 강하게 베팅했다고 안정할 수도 없습니다. 선물에서는 실제 주식과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하고 선물에서는 시장 방향에 대한 포지션뿐 아니라 해지, 기존 매도 포지션 청산, 차익 거래, 시장 노출 조절, 그리고 롤오버까지 다양한 거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은 선물 숫자 하나 또는 선물 숫자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선물과 선물, 미결제 약정, 프로그램 매매, 환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측보다 확인하는 시장 분석이 유용했다면 도덕으로 함께 해주세요.